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네요. 유기물이 어떤 것이냐? 유기물은 석탄, 갈탄, 석유, 각종 식물의 유체 같은 천연 공급원 내서 유도되는 거고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거대 분자 중합체입니다. 유기물은 탄수화물하고 크게 구분하자면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이라는 것입니다. 토양에서 유기물은 미생물 분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보식산, 유기산, 식물 뿌리 끝에 나온 아미노산 같은 유기산들, 이런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가지고 식물처럼 합성하는 과정이겠죠. 유기물, 무기물 차이는 이겁니다. 탄소고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당, 아미노산, ATP 이런 쪽도 대표적인 탄수화합 형태고 목체액 등도 탄소원이죠. 그래서 탄소원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아주 폭넓게 배치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토양에서 유기물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하겠죠. 이탄, 그러니까 피트모스 이런 쪽도 있고요. 부엽토도 있고 수피, 우두칩, 톱밥, 집, 풀 모두 유기물입니다. 그리고 가공된 제품으로 보면은 토양 부식도를 높일 수 있는 펄빅산, 휴믹산, 경우에 따른 미생물을 갖다 발효시킨 액비 같은 경우도 유기물의 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기물은 양분을 저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토양 완충 역할도 하고 토양의 입당 구조도 만들고 그래서 토양 개량 효과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수분을 포집해서 들고 있는 능력도 강하고 치환성도 강합니다. 그리고 사과의 경우에는 사과의 당도를 올리고 사과의 맛을 올리는 것도 유기물이 유기산의 형태로 변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은 사과의 착색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나무의 건전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시엔율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도 유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유기물의 과정을 봅시다. 수피, 집, 풀, 톱밥, 낙엽 어떤 거든 뿌리든 나무 이런 쪽이 서서히 하나씩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죠? 부엽토가 되죠. 이 부엽토가 또 1000년, 2000년을 흐르면은 이탄이 됩니다. 피트모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갈대 퇴적성 피트라 그러고 이끼 퇴적성 피트모스라고 구분도 하는데 이런 이탄 형태에서 조금 더 가면 연갈탄이 되죠. 연갈탄이 압력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갈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석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유기물들이 바로 거대한 압력을 받아버리면은 석탄으로 가는 거죠. 바로. 자, 이 연갈탄을 갖다가 인간들이 상품화 시키려고 이제 알칼리액을 갖다가 첨가시킵니다. 알칼리분을 첨가시키면은 거기서 완전히 불량화된 휴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분해되는 물질로 100% 수용화되는 펄빅산이 나오고 그리고 서스펜션 100% 용해되었으면 서스펜션 상태로 용해된 것처럼 보이는 휴믹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더분해 시켜서 용해도를 높여놓은 알코올을 가지고 용해도를 높여놓은 울믹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부식산의 과정이겠죠. 상품화 과정, 전체의 과정입니다. 그럼 퇴비는 어떻게 되죠? 이런 수피하고 가축분을 섞어서 발효를 시키면은 이 또한 부식산의 한 과정입니다. 퇴비에는 액 있죠. 추출액 검은 막에 퇴비에서 나온 액 같은 게 그게 사실 부식산이에요. 그게 부식산의 한 방법이죠. 그렇게 이런 부식도 형태가 있다. 그래서 퇴비를 만들어서 쓰는 것도 부식산의 과정이 될 거고 부엽토를 쓰는 것도 부식산의 과정이고 이탄도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을 갖다가 천연적으로 토양 개량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재고 사실은 이걸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양이 건전해지겠죠. 그리고 연갈탄에서 추출한 화학적 자재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이 친구들은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토양의 깊이나 아니면 관주를 통해 가지고 토양 개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좀 더 편리성이 있는 대신에 돈은 좀 더 치겠죠. 그런 이런 형태의 부실한 과정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유기물 분해 과정을 한번 보시죠. 식물이나 생물 유체가 있으면은 이게 분해되기 쉬운 물질하고 분해되기 어려운 물질은 나눠져요. 그럼 분해되기 쉬운 물질은 어떻게 되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형성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합돼서 모이는 거고 분해되기 어려운 물질은 수지나 리그닌, 탄닌 같은 것들이 나와서 방향족이나 폴리페놀을 형성하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돼요? 축합되면은 이 자체가 유물에 분해되는 과정이고 부식이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축합되는 마지막 과정이 뭐냐? 그게 부식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자료하고 이 자료 두 개를 보시면은 아, 부식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부식이란 다른 의미에서 봅시다. 부식은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토양 중에 아주 아까 보신 복잡한 변화 과정 속에서 생산된 분자량이 아주 높은 고분자 물질의 산성 유기화물이다.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때 부식산 얘기할 때 이탄이나 피트를 얘기할 때 pH가 얼마였죠? 자연 상태에서 4.16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부식 과정에서 pH는 4점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산림통의 부식통, 부엽토를 떠보세요. 거기도 4점대예요. 이탄도 오리지널로 오는 블랙피트 쪽을 보면은 4점대예요. 이게 그래서 산성유기화물이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식물 유체라든가 이런 배출물이 토양 중에서 과정을 거쳐서 부식되어서 미세물에서 부식되어서 과정을 형성하는 걸 갖다가 부식되는 형태라는데 이런 구조 내에서 입당 구조, 토양의 통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엽소 현상 날 때, 갈반 날 때 토양 통기성을 확보하라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절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기물이 들어가고 토양 부식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입당 구조가 형성이 되고 토양의 통기성이 확보되고 뿌리가 움직이죠. 뿌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잎에서 정산이 잘 나고 정산이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전해지는 거죠, 나무가. 그리고 특히 착색이나 비례나 당도 모든 것에 이것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 부식이란 걸 갖다가 토양 계량을 잘 생각하셔야지 사실 착색과 당도가 좋아집니다. 비대는 비료로 시킬 수 있어요. 질소 가지고 비대는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착색과 당도가 사과의 맛은 뭡니까? 유기산, 부식도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것. 이걸 갖다가 항상 생각하시고 착색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과의 당도 착색에서. 결국은 맛있는 사과가 이깁니다. 인터넷 판매가 많아지는데 겉모습만 뭐 색깔 억지로 내가지고 착색이라고 나가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는 사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토양에 가진 유기물이 미생물에서 분해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에 어떤 색깔이 나죠? 퇴비가 부숙이 잘 되면 어떤 색깔 나요? 젓갈색이 나죠. 진한 검은색이 나죠. 이 검은색 어떤 작용을 해요? 햇볕을 받으면 지온을 올리는 효과가 나죠. 자,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부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념을 좀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부식산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부식은 치환성 염기 암모니아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염기 취한 용량이 크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점토질보다 부식도가 훨씬 취환형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염기 취환형이 높다. 그리고 또 부식은 물을 보습한 능력이 강해요. 물을 보습한 능력이 강하다는 건 무슨 얘기죠? 양분도 같이 보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식산은 양분을 보습하는데 불용성 양분을 분해시키면서 보습을 하고 있어요. 양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부식은 어떤 거죠? 상대가 산이든 알칼리든 간에 부식산은 고분자 물질이고 치환성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분해해서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한 놈이죠. 그리고 부식되면은 때알 구조, 입당 구조가 되면서 구조적으로 통기성을 확보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부식의 도움이죠. 참 좋은 얘기 참 많죠. 실제로 좋아요, 부식은. 그래서 토양에 대한 관리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하나 착색에 연관 한번 시켜봅시다. 부식은 토양 중에 유효 인산을 고정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성 인산화되어 있는 것 갖다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이온인 부식된 이탈리아 피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양이온인 가리나 칼슘, 마그네슘을 양이온하고 치환을 해서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산의 사용성이 높아지고 비료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부식의 형태이다. 그런 거죠. 부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까 휴믹에서도 얘기했고 했지만 부식이 되면은 자체가 킬레이트성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구조내에서 당겨서 넣어서 분해시켜서 뱉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식의 형태를 갖다가 이용하면은 토양이 건전해지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인산염이 질산염이 되면 염류가 딱 이렇게 표층에 그것도 표층 10cm 선에서 그냥 고정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뿌리가 밑으로 내린다고 해서 양분을 흡수하는 게 어디냐 하면은 땅 밑에 20cm 안에서 흡수하는 거예요. 대부분을. 근데 거기에 염이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고 양분 흡수가 안 되면은 물이 용탈해서 땅으로 빠져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양물 흡수가 잘 안 돼 버리죠. 물 빠짐도 보습이 안 되니까 물 빠짐도 많아지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부식도 있는 유기물이 들어가서 미생물이 분해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음이온이 양이온을 다 떼버립니다. 떼가지고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물을 보수받 능력이 강해져지고 통기성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훨씬 땅이 좋아지는 거죠. 이 상태가 사과밭에 만성적인 인상 과다 증상이 나타나는 과수원에서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착색과 당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부식산은 유기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색과 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토양 구조하고 밀접하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사실 토양 부식도가 높으면은 청태도 끼지 않아요. 청태가 끼지 않는다는 얘기는 토양이 그만 좋다는 얘기죠. 사실 청태가 끼어버리면 인상가리가 되면 살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청태가 끼고 토양 pH가 표층 pH가 올라가면은 야 토양 관리해야 되겠구나라고 사장님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보시면은 퇴비나 부엽토 2탄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사용하면 토양의 입단이라든가 pH 교정성, 미생물 활성화, 불용성 염류도 제거되고 미량원소는 당연히 가용화되겠죠. 토양에 미량원소는 남아 넘쳐요. 단지 우리가 인산염의 질산염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불용화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전체 토양 부식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미량원소 자체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염에서 불용화되어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미량원소 결핍이 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토양 자체 관리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아니고 조금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좀 현장감 있게 쓰게 될 경우에는 휴믹산, 펄비산 같은 걸로 사용할 수가 있었겠죠. 이건 전 시간에 설명드리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류나 목초액, 현미식초 이런 것들로 CN율 교정해서 당 합성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만들어 볼까요? 아미노산 한 20kg를 넣습니다. 케라틴 아미노산. 그리고 아미노산 NK 비료나 요소도 괜찮습니다. 한 30kg 넣어요. 한 40kg 넣죠. 그래서 한 60kg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목초액 한 20L, 그리고 당밀 한 20L, 함수결정 포도당 한 20kg 정도 넣고요. 현미식초도 넣고 미생물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질소질은 미생물의 정식 작용이 될 거고 탄소원인 것들은 전체적으로 에너지원이 되어서 아주 잘 짜진 액비가 되겠죠. 그럼 액비가 아마 pH가 3.8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유기산이 풍부한 CN율 교정성이 되어 있는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액비가 만들어지겠죠. 이걸 가지고 꾸준히 토양에 관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과 맛이 올라가죠. 사과에 당이 올라갈 때 당산비라 그러거든요. 산이 높아져야지 당이 올라간다. 사과는 산이 높아지면은 삼투압작용에서 당 함량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율에 맞췄을 때 유기산 함량을 높여줄 수 있는 액비 같은 것도 토양 관리한 요령이다. 크게 토양 관리에서는 구조적인 퇴비나 부엽도 2탄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비료를 분해시키는 휴믹산, 펄비산을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자가 액비를 만들어가지고 토양 관리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든 간에 최소한 2가지 이상은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을 관리해야지 고질적인 착색이나 당도를 잡아주는 기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죠. 사과나무의 토양 적응성을 보자고요. 사과는 산소 기능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토양의 통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사과는 각종 병반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건전하면 흡비력, 비료를 당기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양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교육 가시는 분이 많으셨죠. 예를 들어서 뭐 구로다 선생이나 나리다 선생님 같은 분들을 보고 일본 현지의 교육을 받는다고 가신 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하나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일본 토양에는 비료로도 많이 안 주고 관리를 해도 관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일본식으로 관리했어요. 관리가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일본은 80cm 밑에 유공간 다 없어요. 그냥 땅 위에다 그냥 비료 뿌리고 그냥 관주시키고 끝나요. 그래도 농사가 잘 돼요. 아오모리 같은 경우. 왜 그러냐. 일본은 화산암토입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공급과 기공이 많아요. 흙 자체가. 거기에다가
유기물도 풍부해요. 그 토양 자체가. 그러니까 유공간 안 깔고 그냥 비료 주고 작게 주고라도 분해성이 높으니까 작은 비료로 충분히 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땅 어때요? 땅 80cm 밑에 유공간을 묻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렇게 묻어야지 여기서 공기가 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지 과수원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유공간 묻은 비료 유실이 많아지죠. 많아지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뿌리에 활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화강암도 토양에서 관리를 해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토양 통기성 확보하고 토양의 부식도를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토양 구조가 그러하니 그 토양 구조를 맞추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걸 갖다 무시하고 일본 따라가다가는 농사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본 거는 배울 건 배우지만은 토양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에 모자란 유기물은 매년 조금씩 축적시켜 나가야지 과수원의 형태도 좋아지고 과일의 품질이 올라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골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래서 유기물 한 3%대까지 끌어올리면 좋겠죠. 근데 유기물 양보다 또 하나 볼 게 뭐냐? 토양 pH입니다. 토양 pH가 알칼리로 가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미량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토양에 유기산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사과 맛이 잘 안 나요. 착색은 어떻게 시켰어요? 사과 맛이 떨어지죠. 그래서 약산성 토양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부식도 높여놓으면 이 토양 유지는 저절로 돼요. 이걸 안 하고 억지로 맞추는 게 힘든 거지. 네. 자, 우리가 과연 토양 특징을 봅시다. 우리가 양분을 뿌리에서 빨아당기고 놀고 하는 건 토양이 20cm예요, 사실. 그 밑으로는 밑에 유공간 모두 공기를 통하게 하는 거지. 저 밑에까지 뿌리가 내려가 양분을 골고루 흡수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토양은 화강암 토라고 가정을 하고요. 표층에서 10cm까지 토양은 대체로 pH가 6.8, 7.3 아까 6에서 6.5 사이 편차보다는 알칼리로 가 있죠. 표층에서. 왜 그렇게 되느냐? 화학비료 시비량이 높아서 불용화되어 버리면은 인산염, 질산염 유발돼서 불용화되어 버리면 표층은 알칼리로 가요. 그런데 20cm 밑에서 떨어져서 이 모재층이라든가 미풍암, 모암층 쪽으로 내려가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은 pH가 서서히 떨어져 pH 4까지 떨어져 버려요. pH 4나 5도 농사는 안 돼요, 어차피. 그런데 이 알칼리 토양이 문제가 뭐냐면 당도나 맛이 안 나오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유기물, 유기산 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부식도가 떨어지는 거고 바깥의 기상 조건이 많이 흔들리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표층의 pH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분석표를 보셨지만은 퇴비를 뿌리고 나서 pH가 6.45 정도 가 있다고 안심하시잖아요. 8, 9월 착색기의 pH를 재보세요. 그보다 무조건 올라가 있어요. 알칼리로. 자, 그래서 착색기에 유기산 양이나 부식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토양 구조라는 겁니다. 토양을 개선한다는 얘기고 그런 데 대한 자재를 사용하시라는 얘기죠. 자, 산과 알칼리 해봅시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설명을 하면 엄청 길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pH는 수소이온이 작으면은 알칼리성으로 가요. 수소이온이 많으면은 산성으로 가요. 그 얘기 뭐냐면 알칼리성으로 간다는 얘기는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집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용탈이 많은 것들, 특히 칼슘은 덜하지만 가리하고 마그네슘 두 개는 용탈이 많은 것들인데, 용탈하고 이동이 많은 것들인데 왜 이게 많다고 하지? 왜? 인산염, 질산염 형태로 불용화된 상태로서 존재해버리면 알칼리로 가는 거죠. 이 자체는 수소이온 자체가 적은 거죠. 근데 수소이온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량원소가 떨어져 양분이 부족한 형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pH 5나 이렇게 가버리면 또 농사가 안 돼요. 적정 pH 유지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 토양 pH의 흡수력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우리가 다량원소라고 얘기하는 질소, 인산, 가리, 뭐 칼슘, 막 이런 황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대체로 pH 7에서도 흡수가 잘 되네요. 7.5에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대는 pH하고 연관이 별로 없어요. 잘 돼요. 그런데 미량원소로 가볼까요? 철이나 뭐 굴이나 아연의 미량원소 가보세요. 미량원소가 흡수도가 알칼리가 어떻게 돼요? 툭 떨어져 버리죠.
그 적정 pH를 잡는 게 6.6에서 6.5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량원소는 전부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미량원소는 약산성이나 산성도에서 흡수력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다량원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더라라는 게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미량원소 흡수가 전체 흡수를 끌어올리는 적정 범위, 사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pH 6에서 6.5라는 근거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형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양 pH 상승 원인이 뭘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토양이 흡수되고 나고 흡수되지 못한 비료가 불용화 상태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음이온 형태가 우리가 어떤 게 있나요? 아까 부식토, 부식된 이런 것들 다 음이온이죠. 휴미산도 음이온, 이탄도 음이온, 부엽토도 음이온이죠. 흙도 음이온이에요. 질산이온도 음이온, 황산이온도 음이온, 인산이온도 음이온이에요. 이런 건 이온 형태로 남아요. 양이온 어떤 게 있을까요?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등등, 아모대질소, 나트륨 이런 것들도 다 양이온 형태로 남아요. 그럼 흡수되지 못한 양이온이 알칼리를 촉진하는 거죠. 그 얘기 뭐예요? 수소의 농도 형태에 따라서 많이 남는 쪽이 알칼리가 된다는 같은 얘기죠. 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불용화된 게 많아지고 청태 작기는 봤더니 알칼리가 간다. 토양이 입단 구조가 되고 토양의 부식도 높아지면은 약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아까 얘기 드린 거예요. 부식산 유기물 활동이죠. CEC 치환 용량을 볼까요? 모래는 제로인데 흙은 약 한 20% 정도 치환성을 가져요. 점토질은 한 30%. 아주 찰땅이 있죠. 근데 부식도는 거의 500 엄청 뛰어버립니다. 그만큼 치환성이 강해요. 그래서 사용을 갖다가 자, 토양이 알칼리 올라가면 이탄을 피트 같은 이탄을 사용하세요. 휴미산도 사용해 보세요. 아니면 펄비산을 사용해 보세요. 자가액비 만드세요라는 얘기가 다 이런 구조적인 걸 갖다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사과통에서 인산염이 집적되고 인산 과다가 많아지는데 인산만 많지 유효 인산이 약해요. 사용할 수 인산이 적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동이 잘 되는 건 질소, 가리, 마그네슘 이동이 정말 빨라요. 그런데 이동 잘 안 되는 다량원소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인산하고 칼슘이에요. 특히 인산 같은 경우에는 이 표층에서 꼼짝을 안 해요. 꼼짝을 안 해요. 몇 센치 움직이는 거 힘들어서 안 움직여요. 그래서 딱 버티고 있다가 양이온 금속이 오면은 비료들이 오면은 탁금을 쳐가지고 불용화 시켜버리는 거죠. 이거 풀어주는 건 뭐냐 하면은 더 강한 놈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토양 부식도 높이란 겁니다. 부식도가 높아지면은 이거 인산은 약하게 되면 깨져버립니다. 인산염 자체가. 그래서 이런 형태가 중요하다. 토양 관리라는 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착색도 좋아지고 당도 좋아져요. 그래서 자꾸 착색 당도를 연면살포나 무슨 영양제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토양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절반을 하고 토양이 남은 절반을 하고 그 나머지가 우리가 쓰는 비료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토양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면